사실은 한겨레 22일에 근무하면서도 기사를 볼 엄두가 안 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 주가 저는 그랬어요. 사실 표지가 정규직 꿈 못 이루고 세상 등진 무기계약직 노동자인데 팀장이니까 데스킹 보는 과정에서 보기는 봤는데 또 이게 밑줄 많이 걷네요. 많이 긋죠. 많이 긋죠. 저는 그냥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82년생이고요. 울산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자격증도 갖추고 있는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도철에 있는 도철 ENG라는 꽤 큰 자회사예요. 도철 ENG에 입사를 합니다. 전동차가 있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비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나는 뭐 별 빽빽도 없고 뭐가 없으니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으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택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어쨌든 일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하철로 그 정비에 어쨌든 이렇게 또래 남자들이 많은 이제 또래 남자 문화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농담들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런 거에 섞이지 않는 거죠. 형은 왜 이렇게 의젓해요라고 후배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묵묵히를 했다는 거죠. 구의역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관계, 왜 이 노동이 자회사로 나온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정감사에서 도철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도철 정규직을 하다가 퇴직을 했다.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카르텔을 갖고 있는 이 정규직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정규직들이 늘 자기한테 야, 너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의역 사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안전 분야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에는 안전과 생명 업무를 취급하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그 자회사들을 무기계약직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그 지하철 1,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죠. 서울 메트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트로로 옮길 때 딱 하나만 보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 수준의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연봉 3,300만 원. 연봉 3,300만 원. 계속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3,300이면 세금을 좀 떼고 뭐 하고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을 이제 꽂히겠다. 와서 좀 이상해진 거죠. 뭐가 이상했냐면 거기에 되게 다양한 지하철 자회사나 지하철 용역 업체에 다녔던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들의 경력이 있고 지하철을 수리할 수 있으니까 뽑은 건데 그 경력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군자 차량기지 업무지원반에 배치가 됐는데 무계약직 교육을 끝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200시간 동안은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일반 회사에서도 교육받을 때는 다 그냥 뭐 90% 월급을 주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거를 최저임금을 줘 우리한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 항의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자기네들끼리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딱 30명 업무지원반 배치를 받았는데 이 30명이 다 무기계약직인 거야. 그리고 딱 한 명의 정규직,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 관리자 차장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30명 무기계약직. 딱 그 팀을 무기계약직 30명으로 짠 거야. 그리고 이 30명은 개인용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앉아 있어요. 보통 대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차별을 당했다, 부당한 대벌을 한다 이런 것 중에 상징적인 게 컴퓨터 없는 책상인 거잖아요. 월급 통장도 좀 마음이 아프던데 3,300만 원을 바라고 갔는데 월급 통장 보니까 160만 원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때 입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편차들이 좀 있는데 160만 원대가 찍히고 뭐 180만 원대가 찍힌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금액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직을 했어. 그럼 나는 그 전에 얼마를 벌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대한 금액을 막 상상을 하면 이제 그 금액을 내가 버는 생활 속으로 진입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데 돈이 한 100만 원이 덜 나온 거야, 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기계약 3,300만 원은 모든 수당을 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기계약적으로 입사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300을 야근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합쳐서 140에서 160을 어떤 환경에서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300만 원을 받고 내가 15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는 박탈감 굉장히 더 클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들이 받는 금액에 대한 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상해 봤던, 그러니까 이 회사로 내가 이직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를 한 이 직종, 그리고 막 시민들이 대책까지 꾸려갖고 구역사고를 추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쨌든 우리가 그런 처우를 받고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곳으로 이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을 받는데 이 본인이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 월급이 나오는 거지. 월급이 너무 적어. 좀 항의를 해야겠어. 이건 말이 안 돼. 3,300만 원 약속해서 왔어.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걸 시간을 쪼개가면서 유일한 삶의 사치. 땡큐 37, 37. 땡큐 37 직접 가보셨죠? 네, 그 앞에 이게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저도 이 동년배로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거의 그러니까 오래 살던 동네, 옆 동네예요. 아, 그런가요? 네, 용답동. 그 용답시장 내에 있는 가게인데. 아, 답심리. 아, 예, 맞습니다. 네, 같이 일했던 같은 팀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누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가 그 땡큐 37 가서 뭐 술 한 잔 먹는 거 말고는 별로 일탈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거기를 가세요라고 했더니 거기가 안주가 3,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주가 3,700원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크게 써 있어요, 밖에도. 그러니까 모든 안주 3,700원. 그리고 소주 2병을 딱 먹으면 9,700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000원을 내고, 뭐 그래서 안주는 주로 뭘 드셨냐 그랬더니 뭐 소시지 야채볶음이나 오뎅탕 같은 거를 주로 먹었다고 하고, 소주 2병을 먹고 10,000원을 내면 이제 몇백원, 300원 정도 거실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서로 이제 그걸 피하고 딱 거기서 그만큼만.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서울 지하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뭐 한국 사회 이런 어떤 연령의 통과 의례로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대나 뭐 이런 나이대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고, 근데 실상은 이런 거다가 너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제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힘든 건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네요. 게시판. 네, 이 게시판을 좀 봤는데 지금 폐쇄됐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노조 게시판. 그러니까 사내 게시판인데, 소통의 방이라는 익명 게시판인데, 이 사측이 이제 폐쇄시켰는데, 지옥이더라고요, 거긴 진짜. 그 공격은 그냥 저처럼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매일매일 디테일을 모르는 사람이 제목만 봐도 지옥인데,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매일매일 맹렬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정규직 수준의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그 업무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안전 업무가. 라고 해서 여기 온 노동자 입사했을 뿐인데 이 모든 거를 다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고 너희가 결국엔 급도 안 되는 너희들이 우리 밥그릇을 지금 침범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 게시판을 통한 상처는 정말 상상하기 내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2017년 7월 17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공공부문 무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2단계 조치인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때부터 정규직들은 어떤 논리 인식을 갖게 되냐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미치다. 이게 모든 직렬에 다 섞여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그 고립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 거예요. 교통공사가 7급 입사하거든요. 7급 입사하고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을 해주는 구조인데, 그 7급 1호봉으로 다 이제 말하자면 전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노조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6년 정도에 입사한 사원들은 후배가 돼야 돼요. 이 무계약직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여긴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서울시가 별도 재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연내 전환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노사 막 줄다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정규직 직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짬통이냐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취업이 어려워졌고 헬조선이라고 부를 만큼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어려운 사회에서 내가 어떤 허들을 넘어온 사람인데,
그리고 그 허들을 넘는 데는 내 엄청난 노력과 이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에서 내가 이긴 것과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나는 이 공사에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뭘 했니? 라고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노가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이제 한겨레 21에서 제일 젊은 가장 어린 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겨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았던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건너뛰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되게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는 거를 그렇게 들어온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맞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기업에서 시작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기업으로 갈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갈 거고 초단시간 근로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꼭 똑같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까지 같은 맥락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 나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인천공항공사도 그 젊은 층들의 반대가 심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인데 좀 이제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들은 그래 다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하는데 이게 뭐 그 노동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자꾸 이 일을 외주화시키고 자회사한테 주고 이런 과정에서 층층이 생긴 건데 이걸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그 저항은 거기에 붙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인천공사에서 그 정규직 전환 공청회를 할 때 무임승차 피켓을 들었던 직원들도 그 안에 이제 일군의 젊은 직원들이 중심이었는데 이 갈등과 이게 여러 공공부문에서 지금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이죠. 예, 아시겠지만 인천공항공사랑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상징이에요.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 문재인 1호 정책이에요. 그 뒤에 백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가 백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인천공항에서. 근데 그러고 언론이 막 보도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공정 부분을 다 정규직화한다. 그리고 이제 빠져요. 사회적 관심과 언론은. 그러면 노와 사가 협상을 시작해요. 근데 정은 또 한 발 빠져요. 왜냐하면 그건 노사 문제라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개입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빠져요.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854명 정규직안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 854명만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하는 방향의 안을 갖고 왔다는 거. 거기서 정부에서도 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한다는데 무슨 10,000명 중에 854명은 얘기가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가져온 안이 1,100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측의 기만인 거죠. 최소한 그런 건. 이 기사의 주인공은 11월 16일 날 자기의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다른 무기계약직 동료한테 발견이 됐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측에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애초에 10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못한다.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는 어떻게든 합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그 협상이 무산됐어요. 결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11월 16일 날 출근하지 않고 그 방에서 이제 발견이 되셨죠. 유서가 발견이 됐나요? 공식적으로는 발견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웠으면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엄청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만 이제 뭐 카톡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했던 모양인데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막 정의는 살아있다. 무임승차를 우리가 막아냈다. 뭐 이런 것들에 계속되는 어쨌든 자기 존재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져서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도 얘기하고 시장도 얘기하니 내년에 되지 않겠어? 라고 정규직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뭐 사측이 이제 협상이 중단된 이유가 3대 노조가 단일화를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노 갈등처럼 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마음의 돌파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을 찾지 못하고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저는 너무 좀 가슴 아프면서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희망이 꺾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정말 이 희망이 꺾였을 때가 가장 뭔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내가 현재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뭐 이제 정규직 해주겠다 이런 게 희망이 보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11월 15일이 이 사람, 11월 15일 밤, 11월 16일 아침, 뭐 점심 이 사람한테는 어떤 날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땡큐 37에서 라도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나눴다면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우리 정규직 될 거야 라고 누군가 마음을 서로 간에 그런 기회라도 있었다면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수년간 계속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차별이 심해지기만 했지 이거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양극화된 거를 얼마나 이 상처가 깊은지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십수년간 뭐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뭐 좀 다른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경험치를 좀 빨리 쌓아서 이 문제를 좀 섬세하게 푸는 방법을 좀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그 같은데. 한겨레 21이 말하자면 이 정치적 이슈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노동 이슈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온 주제 중에 하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태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나오죠.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서울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에서 광진구 내에 154개 편의점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이제 근로계약은 하고 있는지, 뭐 부당행위는 없는지, 그다음에 뭐 교육은 좀 제대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주말에 이제 골목골목마다 누비면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설문지 돌리고 옆에서 이제 같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역시 데이터죠. 데이터죠. 발품 파는. 그죠. 너가 발품 데이터 팔아서 네. 네,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기사로 나옵니다. 근데 결과를 얼핏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빤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편의점 노동 뭐 그거 다 아는 거지 뭐 라고 하지만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겨레 21.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되면 좀 이렇게 밝은 주제 가지고 좀 웃고 떠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하실까요? 다음 주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